네, 대한민국 이제는 가나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그동안 여러 번의 A매치를 치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루과이전이 비겼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훌륭하게 출발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상대 가나를 만나게 될 텐데 사실 이제 가나와 관련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프리뷰 영상을 찍었습니다. 가나에 대한 프리뷰를 하면서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해 드렸는데 그동안에도 가나는 많은 멤버 변화가 일단 있었어요. 일단 지금 이제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바바 선수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서 월드컵 엔트리에서 낙마가 됐고 왈라코스를 비롯한 가나 대표팀의 퍼스트, 세컨 키퍼도 부상으로 인해서 낙마되는 불운이 좀 발생했죠. 그리고 기아 선수가 많고 살리수 선수처럼 살리수는 기아는 아니지만 살리수 선수의 경우는 그동안 대표팀 합류를 망설이다가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대표팀 합류를 결정지으면서 또 전력의 보탬이 된 선수죠. 이런 선수들이 가나 대표팀의 새롭게 선수단 구성을 바꾸면서 약간 가나 대표팀이 뚜껑 열기 전까지는 모르는 상태로 있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1년 전이나 반년 전만 해도 가나 대표팀이 A매치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굉장히 엉망이었는데 확실히 새로운 선수들이 좀 합류하고 또 월드컵이라는 무대에 동기부여가 있어서인지 최근 특히 스위스전 그리고 포르투갈전까지 가나 대표팀이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가 우리가 조가 발표를 했을 때 그리고 네이션스컵과 월드컵 예선을 볼 때만 해도 가나가 역시 그래도 H조에서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보기 힘들어요. 우리 선수들도 이제 인터뷰를 했지만 가나가 어떻게 보면 우루과이보다 조금 더 상대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하고의 상성상 아프리카 선수들 특히 가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도와 탄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선수들이 1대1 상황에서 어떻게 수비하느냐의 상황에 결국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상황은 굉장히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쉽지 않은 대진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나전 방심은 금물, 정말 우리가 잘하는 걸 하면서도 가나 대표팀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 300%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나전을 앞두고 과연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만한 기록은 뭐가 있을지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기록들은 뭐가 있을지 하고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주요 아프리카 국가하고 A매치를 치렀던 전적을 좀 살펴보면 여러모로 가나전을 우리가 먼저 좀 예상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포인트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21세기 이후만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는 21세기 이후만 체크했다는 점을 기준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A매치 전적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 상대 전적은 이제 우리나라 축구협회 KFA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21세기의 대한민국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과 아프리카 대표팀들 간 대륙의 대표팀들과 전적을 살펴보면 29경기 14승 5무 10패로 우리의 승리가 근소하게 앞섭니다. 그리고 승률은 약 48%를 차지하고요. 월드컵에서 상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2006년에도 있었고 2010년에도 있었고 2014년에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때만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를 만나지 않았죠. 그래서 보면 일단 2006 독일 월드컵 당시 토고를 먼저 일단 만났어요. 이때 토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2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사실 이제 토고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할 때 약간 우리가 좀 찬물을 맞은 듯한 느낌이 좀 들었죠. 전에 홈에서 우리가 4강 신화를 좀 썼고 당연히 독일 월드컵도 우리가 출발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프랑스, 스위스보다는 그래도 토고가 첫 번째 상대이기도 하거니와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겨야 그리고 많은 골을 집어넣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제 실점을 허용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가라앉긴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바꾼 이천수의 프리킥 그리고 테리우스 안정환의 엄청난 원더골 덕분에 우리가 2대1로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었죠. 근데 사실 이제 2대1 승리이긴 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경기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결국 이제 우리가 스위스전을 앞두고 마지막 경기죠. 마지막 세 번째 경기였던 스위스전을 앞두고 우리가 경우의 수위에서 스위스를 상대할 때 좀 불리하게 우리가 좀 들어갔던 이유가 골 득실이 부족해서였는데 토고전에 우리가 2대1 역전을 하고 더 많은 골을 노렸어야 됐다는 분석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2대1 승리에 만족하면서 약간 이후에는 리드를 지키고자 실리적인 운영을 했는데 사실 이때 토고를 상대로 조금 더 많은 골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다 득점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면 스위스전을 앞두고 조금 더 여유 있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그렇다면 전술도 더 뭔가 우리가 유연하게 펼칠 수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16강에 갔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2대1 승리긴 하지만 사실 토고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리에겐 아쉬움을 남긴 경기들이라고 평론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긴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고요. 어쨌든 이 경기 우리가 이겼다는 점. 자,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이 이제 나이지리아전이 있었습니다.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였는데 이 경기도 이제 이정수 선수가 해발슛이라고 하죠. 세트피스에서 그리스전과 비슷하게 또 한번 헤더를 하는 척하면서 아마 발로 맞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정수 선수가 먼저 골을 넣었고 박주영의 프리킥으로 2대1로 앞서 나가게 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결국 나이지리아에게 동점을 허용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 경기에서 아주 큰 명장면이 나오죠. 야쿠부가 우리를 좀 도와줬던 그 골대도 맞추지 못했던 되게 이상했던 슈팅, 야쿠부가 명예 한국인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이때도 이제 2대2, 그래서 무승부를 일단 거뒀던 우리나라 대표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는 이제 알제리전, 우리한테는 좀 추억하고 싶지 않은 경기고, 알제리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가나전에는 절대 방심금물이다, 상대를 더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좀 하고 싶어요. 알제리도 사실 이때 기아 선수가 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기 사실 쉬운 환경에 있는 팀은 아니었다는 점이 좀 변수였는데 2대4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2대4 패배가 합쳐서 지금 월드컵 본선에서 아프리카 팀은 우리가 3번 만났는데 1승 1무 1패 33%의 승률을 일단 거두기는 했습니다. 자, 3경기 모두 우리가 선제 실점을 했어요. 나이지리아전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선제 실점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정수 박주영의 골이 차례로 들어갔는데, 사실 이 기록은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기록은 아니죠. 가나를 상대로 우리가 이번에는 선제 실점을 하지 말고 좀 아주 유리하게 좋은 출발할 수 있는 경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나입니다. 가나를 상대로 우리의 전적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가나를 우리가 2006년에 2번 만났고요. 2012년에 한 번, 2014년에 한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이제 8년 만에 치러지는 맞대결인데요. 4경기 1승 3패, 1승 3패.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얘기하면 전 이번이 이길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한 팀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적이 밀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승 3패 밀리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2번째 승리를 따낼 차례가 왔다.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기들이 어땠냐면 2006년 6월에 친선전에서 이게 그거죠.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가졌던 친선전, 스코틀랜드에서 가졌는데 1대3으로 사실 이때 분위기는 좋지 못했어요. 그 전에 이제 한일 월드컵 준비할 때는 직전 평가전이 프랑스전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지긴 했지만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팬들도 선수들도 자신감을 좀 얻고 갈 수 있게 됐다고 하죠. 근데 독일 월드컵 때는 직전 평가전 내용이 결과가 좀 좋지 못했는데 이게 특히 가나전이었기 때문에 좀 찜찜함을 안기게 되었고, 자, 그리고 그 다음 4개월 뒤에도 친선전을 치렀는데 서울에서도 1대3으로 일단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2년 6월에 친선전입니다. 이제 전주에서 가진 경기인데 이때는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지동원 선수와 구자철 선수가 골을 또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 6월에 친선전은 0대4로 우리가 대패를 당했습니다. 가나의 이제 마지막 A매치, 가나하고의 마지막 맞대결은 이 경기가 마지막이었어요. 2014년이었는데 당시 이제 아사모아 기안, 설리 문타리, 케빈 프린스 보아탱 등 가나 멤버는 사실 굉장히 좋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우리가 아무래도 전력에서 조금 밀리면서 그동안 1승 3패라는 결과가 났는데, 가나가 아무리 지금 기아 선수가 많고 새롭게 올라온 선수들이 많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가나에 저 황금 멤버가 있던 시기의 스쿼드가 지금의 가나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의 가나는 훨씬 더 상대하기 껄끄러운 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가나가 그때만큼의 힘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상대하기 힘들다는 생각은 좀 떨쳐버리고 우리 가나 잡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덤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전의 전적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 정리를 좀 하고 싶고요. 자, 가나의 피파 랭킹을 살펴보면 2014년 6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맞대결을 가졌던 때죠. 그때 37위였다가 현재 61위까지 떨어졌고요. 우리나라는 당시 57위였다가 8년 뒤인 현재 2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피파 랭킹만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선수들의 경험과 실력만 보더라도 우루과이를 상대로 비긴 상황에서 우리는 분명 더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고, 지금 월드 클래스 수비수 김민재, 월드 클래스 공격수 손흥민, 더 좋은 선수단과 전력을 우리가 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국면은 충분히 가나를 상대로 우리가 위협을 더 안길 수 있는 구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뛰었던 이제 아이우 형제는 지금도 가나 대표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요. 조던 아이우가 2014년, 그러니까 가장 직전 맞대결 때 우리에게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선수였어요. 저도 생각이 납니다. 조르당 아이우 선수가 그래서 이때는 좀 인상을 남겼는데, 사실 아이우 선수가 펠리스에서의 모습을 보면 골을 정말 많이 못 넣는 선수거든요. 근데 대표팀에서는 그래도 좀 활약이 오히려 더 터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적은 우리가 좀 밀리지만 이때 가나와 지금의 가나는 차이가 있고, 이때 우리나라와 지금의 우리나라도 차이가 있다.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우리가 또 한번 중요할 때 맞대결을 갖게 됐는데 이러한 기록들이 있으니까 보시기 전에 참고를 또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충분히 가나를 잡고 두 번째 경기 좋은 결과를 낸다면 16강도 무리가 아닙니다. 선수들 절대 방심은 금물. 가나 대표팀이 어쨌든 뚜껑을 열기 전까지 알기 힘든 팀이고, 뚜껑을 열었을 때 숫자 5가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백도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가나 대표팀의 전력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도 우리의 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상대가 잘하는 부분들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